5시, 차가운 아파트 복도, 노란 폴리스라인 너머로 종이 상자 하나와 낡은 고무신 한 짝이 뒤집혀 있다. 바닥엔 짙은 갈색 각혈 흔적이 번져 있다. 경찰이 상자를 열자 빳빳한 5만 원권 신권 뭉치들이 쏟아져 나온다. 무려 2억 원이다. 어제 우리 엄마가 두고 간 짐인데요. 문을 열고 나온 사내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는 상자 속의 돈보다 바닥의 핏자국에 시선을 빼앗긴다. 인근 공원, 아들의 집 불빛이 정면으로 보이는 벤치. 그곳에서 멈춰버린 한 노모의 마지막 심장 박동.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발 살려줘. 절규하는 아들에게 노모가 남긴 이문의 상자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진단서를 손에 쥔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급성 간부전 사기, 생존율은 5%도 되지 않는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다. 수술비가 도대체 얼마나 드는 겁니까? 의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최소 2억, 해외 치료까지 하면 5억입니다. 진우의 무릎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통장 잔고는 겨우 300만 원이 전부였다. 대출 한도는 이미 다 긁어쓴 지 오래였다. 살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간절히, 처절하게 살아남고 싶었다. 그날 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통화 목록을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내렸다. 친구들은 이미 오래전에 등을 돌린 상태였다. 마지막 번호에 그의 손가락이 멈춰섰다. 화면에 엄마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3년 만에 누르게 되는 번호였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엄마, 접니다. 진우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들을 먼저 걱정했다. 진우야, 어디 아픈 데는 없는 거지? 진우는 눈을 질끈 감으며 있는 힘껏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이니? 진우는 목소리를 떨며 천천히 설명했다. 급성 간부전 말기래요. 수술비가 2억이에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했다. 진우는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애원했다. 엄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침묵이 길고 무겁게 이어지는 것만 같았다. 어머니가 짧고 단호하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알았어. 엄마가 해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 진우는 놀라서 다시 한번 되물었다. 진짜요? 엄마가 그 돈을 어떻게 구하세요? 어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기다리라니까. 곧 연락할게. 전화가 뚝 끊기며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진우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구원의 끈을 잡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연락이 없었다. 진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했다. 문자도 전화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배신감이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역시 기대한 자신이 바보였다는 생각뿐이었다. 3년 전 사업 실패 후 어머니는 달라졌었다. 내가 자초한 일이라며 차갑게 돌아섰던 기억, 돈 빌려달라는 말에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때부터 진우는 어머니를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열흘째 되는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진우는 귀찮다는 듯 느릿하게 문을 열었다. 현관 앞에는 초라한 모습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짧은 회색 머리는 부스스하게 헝클어져 있었다. 낡은 점퍼 자락이 차가운 바람에 펄럭였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려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서려 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뭐 하러 온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차갑게 갈라지며 공기를 갈랐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수술비 마련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진우는 비웃음을 입가에 띄우며 고개를 저었다. 마련하고 있다고요? 벌써 열흘이 지났잖아요. 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더욱 깊게 패였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엄마가 꼭 해결할게.
진우는 문을 닫으려고 손잡이를 잡았다. 어머니가 급히 문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진우야, 엄마 믿어봐. 꼭 마련할 테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믿으라고요. 도대체 뭘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다. 엄마가 방법을 찾았단 말이야. 조금만 더. 진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만해요. 돈도 없으면서 왜 온 거예요?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현관 너머로 어머니의 발걸음이 천천히 멀어졌다. 진우는 등을 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틀 후 새벽 진우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 현관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누군가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은 소리였다. 그는 잠옷 차림 그대로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문 앞에 상자가 있었다. 낡은 종이 상자 위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진우야, 이거 쓰렴. 사랑하는 엄마가. 진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무거워서 두 손으로 겨우 끌어당겼다. 거실로 가져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었다. 새 돈 냄새가 확 올라오며 코를 찔렀다. 진우의 눈이 커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되었다. 5만 원권 다발이 상자 안에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하나, 둘, 셋을 세다 보니 40개가 되었다. 한 다발이 1,000만 원이면 총 2억 원이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돈 뭉치를 하나 집어들었다. 새 돈이었고 은행에서 막 찾아온 것 같았다. 1년 번호가 연속으로 찍혀 있는 게 보였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난 돈이지? 그의 목소리는 기쁨이 아닌 공포에 가까웠다. 엄마가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한 거지?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수신 지역이 아닙니다. 진우는 다시 걸고 또 걸었지만 소용없었다. 3번, 4번, 5번을 걸어도 같은 안내음만 되풀이되었다. 뭔가 잘못된 거야. 분명히 잘못됐어. 진우는 다시 상자를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메모지를 뒤집어 보니 희미한 글씨가 있었다. 미안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손 글씨가 심하게 흔들린 게 눈에 들어왔다. 진우의 등골에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손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다. 이게 범죄 연루면 나도 끝장인데 어떡하지? 그는 돈 뭉치를 다시 상자 안에 집어넣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갔다. 어젯밤 CCTV 영상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안내했다. 몇 동 몇 호 앞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우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3동 1204호 복도 쪽 영상입니다. 화면이 빠르게 되감기되며 시간이 흘러갔다. 새벽 4시 30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천천히 나타났다. 진우는 순간 숨이 멎는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한 손으로 벽을 짚고 있었다. 다른 한 손으로는 무거운 상자를 힘겹게 끌었다. 몇 걸음 가다가 그대로 주저앉는 게 보였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관리인에게 말했다. 잠깐만요. 여기서 화면 좀 멈춰주세요. 화면이 정지하자 어머니의 얼굴이 확대되었다. 입가에 검은 얼룩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각혈이었다는 걸 진우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진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계속 돌려주세요. 끝까지 보고 싶어요. 화면 속 어머니는 다시 힘겹게 일어섰다. 상자를 끌며 진우의 집 앞까지 천천히 왔다. 어머니는 상자를 내려놓고 메모를 붙였다. 아들의 집 문고리를 아주 천천히 오래도록 쓰다듬었다. 마치 아들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는 것처럼. 그리고는 휘청이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 쪽으로 향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 이후 영상도 있습니까? 계단 쪽은요? 관리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계단 쪽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우는 화면 속 어머니를 멍하니 응시했다. 휘청이는 어깨와 끝까지 상자를 놓지 않던 손. 왜 나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거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냉정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범죄 연루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거야. 진우는 자신을 방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우는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서둘러 향했다. 작은 반지하 단칸방.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방 안은 텅 비어 있고 냉장고엔 김치 하나뿐. 책상 위에 낡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다. 첫 장에는 이렇게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진우 수술비 마련 계획. 목표 금액이요. 다음 장부터는 날짜와 함께 금액이 적혀 있었다. 10월 3일 병원 방문해서 검사비 50만 원. 10월 7일 1차 주사 맞음. 수령액 500만 원. 10월 14일 2차 주사 맞음. 수령 1000만 원. 10월 21일 3차 주사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남. 수령액 2천만 원. 구토와 어지럼증이 계속됨.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금액은 계속 늘어났다. 하지만 부작용 기록도 함께 늘어나고 있었다. 구토, 어지럼증, 각혈, 손발 저림, 의식 혼미. 마지막 장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1월 28일 최종 정산 2억 원 통장 입금 완료. 진우야 미안해.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 진우는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임상시험. 엄마가 몸을 판 거였어. 그는 중얼거리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내놓았다.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진우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다. 그래도 이건 불법일 수도 있는 거 아냐. 자기 방어 본능이 죄책감을 억누르고 있었다. 일단 엄마를 찾아야 해. 빨리 찾아야 돼. 그는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상 서랍이 열려 있고 안에 명함이 하나 있었다. 한빛 임상연구센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진우는 명함을 집어들고 방을 나섰다. 한빛 임상연구센터는 외곽 끝자락에 있었다. 오래된 빌딩에 간판도 흐릿하게 발해 있었다. 진우는 긴장한 채로 안으로 들어갔다. 리셉션에서 젊은 간호사가 그를 맞이했다.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명숙 씨를 찾으러 왔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다. 환자분의 보호자이신가요? 아드님이세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초조하게 말했다. 네, 아들입니다.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안내했다.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소독약 냄새가 진했다. 한 상담실 앞에 멈춰 서더니 문을 열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중년의 남자 의사가 들어왔다. 피곤한 눈빛에 입가엔 근심이 가득했다. 김명숙 씨의 아드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진우가 다급하게 물음을 던졌다. 저희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은 한 달 전부터 고위험 임상에 참여하셨어요. 무슨 시험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의사는 파일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신약 테스트인데 부작용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은 젊은 지원자를 선호하지만 어머님이 원하셨어요. 거액을 받을 수 있다며 아드님 수술비라고 하셨어요. 진우는 벽에 등을 기대며 힘없이 물었다. 그래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난 겁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펼쳐 보였다. 구토, 출혈, 간 손상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마지막 검사에서 간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며 점점 커졌다. 그런데 왜 계속 시험을 진행한 겁니까?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기 힘들어했다. 어머님이 거부하셨어요. 중단하면 돈을 못 받는다고요. 진우는 주먹을 쥐며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이틀 전 최종 정산 후 퇴소하셨습니다. 진우는 벽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삼동 인근 공원에서 신원 미상 노인 발견되었습니다.
신분증상 김명숙 씨로 확인되니 와 주시겠습니까? 진우는 전화를 받고 미친 듯이 달려갔다. 공원은 아파트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노란 폴리스라인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진우는 가까이 다가가 숨을 헐떡였다. 벤치에 어머니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니, 앉아있는 것처럼만 보일 뿐이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몸. 경찰관 한 명이 진우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보호자이신가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분증을 건넸다. 경찰관은 확인 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인은 간부전으로 추정됩니다. 부검 동의서를. 진우는 경찰의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 벤치에 앉아있는 어머니만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고요히 아파트를 향하고 있었다. 진우의 집 창문, 1204호, 그의 방이었다. 불이 켜져 있던 그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게 물었다. 여기서 얼마나 오래 계셨던 겁니까? 경찰관이 수첩을 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추정컨대 이틀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발견자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신고했다고 했다. 이틀, 어머니는 이틀 동안 여기 앉아 있었다. 진우의 집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상자를 전달한 그날 밤부터 줄곧 진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온몸이 떨렸다. 그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다. 낡은 고무신을 신은 어머니의 발. 닳고 닳아 구멍까지 난 양말이 보였다. 왜 전화 한 통 안 하고 이러신 거예요? 진우는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집 불빛만 바라본 채로 마지막 미소를 입가에 머금고 있을 뿐이었다. 장례는 조용하게 3일장으로 치러졌다. 빈소에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우는 혼자서 어머니를 보내야만 했다. 경찰 조사는 일주일 만에 모두 끝이 났다. 임상시험 대가로 받은 정당한 금액입니다. 범죄와 연루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진우는 그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돈이었다. 그는 결국 그 돈으로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은 놀랍게도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담당 의사는 기적이라는 말까지 했다. 진우는 살아남았고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대로 살아났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진우가 아니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다. 벤치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는 어머니. 진우야,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단다. 그녀는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진우를 짓누르고 있었다. 1년이 지나고 진우는 매주 공원을 찾았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앉아 계셨던 그 벤치. 그는 그곳에 앉아 자신의 집을 바라봤다. 엄마, 저 살았어요. 엄마가 살려주신 거예요. 바람이 그의 목소리를 실어 날렸다. 근데 엄마, 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진우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말했다. 씻을 수 없는 죄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문전박대했던 그날 밤이 자꾸만 떠올랐다. 돈 없으면 오지 말라고 내뱉었던 그 말. 그 말들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사과는 이제 어머니에게 닿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미 저 멀리 떠나가 버렸다. 벤치 등받이에 새겨진 낙서 하나가 보였다. 사랑한다는 말 꼭 하세요. 진우는 그 글씨를 손으로 천천히 쓸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했어요. 뒤늦은 고백이 바람에 흩어져 갔다. 바람만이 그 말을 들어주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살려줘. 절규하는 아들에게 노모가 남긴 이문의 상자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